예, 후보자님. 네. 지난주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? 천안함? 예, 예. 흔한함 피격 16주기였습니다. 네, 네. 이 사건 누구의 소행입니까? 북한의 소행입니다. 북한의 소행입니까? 네. 그런데 왜 과거에는 SNS에 북한의 소행이 아닌 다른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공유하면서 이 영화 내용에 동조했습니까? 그 영화 내용에 동조했다기보다는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쪽의 시각을 기사로 밝힌, 짤막하게 기사로 밝힌 내용이라고. 3년이나 지났던 시점이었고 당시는 천안함 피격으로부터, 그리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나와서 명백하게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 사건인데 또 그것을 SNS에 올려서 선동하는 의도, 이것이 과연 뭘까? 오늘 후보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SBS의 그 아래 방송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요청한 것이 적절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. 그러면 지금 이 SNS를 봤을 때는 언론인이신 후보자가 정말 이 희생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무책임한 정치 선동, 이런 것 비슷한 걸 하신 게 아닌가,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로 나오셨는데 네. 유가족들과 천안함 승조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? 당시에 올렸던 SNS 글에 대해서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예. 아주 혼란기에 의견이 분출되고 공론장이 찬반 혹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. 길게 답하실 거 아니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. 그러지 않겠습니까? 뭐 왜 이렇게 그냥 사과하시면 되지,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으십니까? 네, 어떻게 알겠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을 사과하시는 네, 것- 새기겠습니다. 예, 예, 입장을 명백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예, 예.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에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방송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와 그리고 미디어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기관인데, 그 기관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 후보자님께 맡겨도 되는가, 이런 우려가 저는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. 오늘 네, 위원님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도 답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도 여전히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?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후보자께서 과거에 행해 오신 이 일들을 보게 되면,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시때때로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각종 음모론마다, 괴담 선동마다 참전을 하셨습니다. 그런 분에게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겨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. 예, 네. 보십시오.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릴 텐데, 뭐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호응하면서 음모론 정치선동에 가담을 했고, 그리고 2020년 12월이죠. 그때는 서울신문의 사장으로 계실 때입니다.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인들의 그 성명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. 이때는 왜 올리셨습니까? 그때는 언론사 대표가 특정 정치 진영의 오전에도- 세력의 편에 서서 이렇게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? 오전에도 이게 언론인으로서의 언론의 중립이고 저널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예. 그 서울신문에 있을 때든 한겨레에 있을 때든 경영과 편집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콘텐츠에 관련해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왜 어떻게 참가하신 겁니까? 그리고 제가 그 서명에 참여한 것은 당시에 제가 소속돼 있는 문인 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길래 그 소속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,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의 이제 한 나라는 사람의 인격체를 지금 분리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 사람- 소속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고강원 님도 고강원 님이고,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으로서의 고강원 님도 고강원 님이란 말이죠. 이게 인격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만약에 박미심의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심의 의결을 해놓고
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가진 고강원으로서의 결정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공직 후보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르마를 타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네, 여전히 감사합니다. 이 우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.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쭉 보여주고 계시는 후보자님의 이런 어떤 스탠스들, 저분의 소신은 무엇일까? 저분이 방미심의위원장으로서의 방송을 심의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?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내 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기준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게 되면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 방송들이라든가 유튜버들이 위원장님이 이렇게 만약에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? 위축되지 않겠습니까?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찍혀가지고 무더기로 제재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왜 그러냐?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도 그 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. 그래서 방미심의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실 때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의 궤적과 그걸 통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가치와 어떤 이념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좀 그 검토를 할 텐데 좀 검증을 할 텐데 국민의 방미심의위원장으로서의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남은 기간 동안에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